다음은 대장동 의혹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이런 게 설명이 됐고요. 많은 인물 등장했어요. 자, 오늘은요.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한쪽으로 차치해 두고요. 이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무슨 건물들 사진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제목입니다. 대장동 패밀리, 강남 수백억 건물주가 됐다. 제각각.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뭐 화천대유 관련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돈을 벌어서 강남의 건물들을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들 사진입니다, 지금. 금액이 보통 뭐 몇백억입니다,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당금 액수가 뭐 수천억으로 갔죠, 지금. 자,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남 역삼의 300억 건물, 어떤 분은 신사동의 173억 건물, 그리고 뭐 90억짜리 추정 건물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부산에 또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눈길을 잡았어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대장동에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대장동 지역은 택지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신도시처럼 개발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뭐 살고 계신 분, 뭐 농사도 지신 분, 뭐 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분들 얘기가 여기 실려 있어요. 공영개발 말 믿었는데 결국은 업자들 배만 불렸군요.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보이시죠? 대장동 원주민도 입주민도 분통이다. 원주민 이전 택지 분양하면서 수용가의 6배 넘는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난개발의 출퇴근마다 교통지옥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주하신 분들도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공이라고 줄이죠. 성남도공 배당금은 1,800억까지만이라고 제한이 됐대요. 이 수익 분배 조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 주주협약서에 배당금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민간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건가? 그리고 수정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남도공은 자료 공개 불가 입장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 6년 전에 이곳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줘야 했습니다.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지인이 수천억 돈반석에 앉은 겁니다. 3대 리스크, 인허가, 토지 수용, 성남시가 보증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서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어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온 국민 분노하고 허탈하죠, 이런 거 자꾸 보면은.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대장동 의혹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도대체 그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이익 구조를 설계한 그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뭐 앞서도 이런 설명도 나왔어요. 관계자들은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값을 못 잡은 현 정부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현 정부 탓도 분명히 있죠.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은 예. 지금 뭐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딸이 뭐 그 50억을 받고 뭐 아파트 분양을 헐값에 받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것들은 곁가지 문제입니다. 진짜 본질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저 화천대유 일당, 대장동 이 일당들이 벌어간 배당받은 한 4천억 원 이상의 돈, 그다음에 분양으로 받은 또 한 4천억 이상의 그것도 수천억 원이라고 알려져 수천억, 있어요.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지금 그들이 수령을 받아가서 용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핵심은 그것인데 이들이 1조 가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는 봤을 때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누가 뭐래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권한대행이었죠.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던 유동규 씨거든요. 유동규 씨는 당시 이제 전원에 의하면 당시 직원들 역시도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 그러면 과도하게 민간이 이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직언을 하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당사자는 그런 것도 부인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얘기는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소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이고 결국 이 구조 자체를 누가 설계했느냐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물론 구조를 잘 설계해놨으면 그 이후에 배당을 받아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마치 공공의 힘을 빌렸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유동규 씨라고 하면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 대행으로서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 경기공사 사장으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랑 무관한 사람이다, 이재명 지사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계 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최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100% 출자를 한 사실상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설계하고 여기에 최대 주주로서 이 사업을 꾸려왔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책임은 당연히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일단 이 사안이 처음에 불러졌을 때 뭐 화천대유 등등도 여기 있는 관련자들의 어떤 해명들이 있었는데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거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부동산 값이 오르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고 알려진 것 중에 보면은요. 토지 수용, 이거 공공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거기 원래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수용이 됐다, 땅이. 그리고 인허가 역시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문제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받았다. 게다가 판교의 인근 땅이다. 이른바 남판교를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노른자 땅이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리스크가 과연 있었던 거 맞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조대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모든 개발에는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남시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했을 거고 당장 뭐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개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리스크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뭔가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허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일반인들 뭐 수용이라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법률가들이죠.
법률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이 법률가들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문제들도 이렇게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를 설계를 한 것 자체가 뭐 그 성남시가 뭐 설계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처음에는 그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잘못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 그런 업자들 그리고 그 가담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지 이거를 최초 좋은 뜻으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성남시 자체가 이게 뭐 범죄 그 최초에 뭐 무슨 뭐 의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뭐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될지는 처음에 설계할 때 몰랐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발언 깨달라고 지금 몇 번을 손을 드셨어요. 지금 한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네, 이제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민간이 100% 가져가야 되는데 공공개발을 함으로써 성남시에서 일부 뭐 공공의 이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간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된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수용 리스크와 인허가 리스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준 대신에 지금 이 성남도공 배당금이 1,822억까지만 했다는 이상한 조항들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항이 만들어서 사실상 성남시는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한정된 이득만을 얻게 되고 그 이후 모든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대신에 민간은 훨씬 더 막대한 이익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누가 설계했느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간업체한테 막대한 수익이 가져간 이 상황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그냥 아니 뭐 그 사이에 부동산 값이 많이 뛴 걸 뭐 운이 좋은 거죠. 아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이런 시각이 맞서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원로로 꼽히는 분이 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람 잘못 쓴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조건을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사람을 쓰는 그 잘못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신중하게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지사는 나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건 속에서 뭐 직접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다. 설계는 뭐 본인이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본인은 난 이론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뭐 사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한 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 쓴 이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조건을 좀 달았어요. 뭐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사람을 잘못 쓴 것에 대한 책임. 이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종근 평론가.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정면으로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책임 주장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설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스스로 설계를 해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유동규라는 당시에 그 권한대행에게 지시를 하는 그냥 단순히 지시를 했고 모든 걸 설계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아니라 이 시장 스스로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 책임은 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무슨 책임을 물은 것 같지만 사람 잘못 쓴 책임이라는 건 이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유동규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런 어떤 책임자들을 잘못 임명을 해서 그 사람 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아주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물었는데 저는
너무 최소한이다.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스스로 방어하는 어떤 논리도 그렇고 예. 또 이 사람이 경기관광공사에 갔을 때 당시에 기사들을 왜 이런 사장이 됐을 때 왜 그 인사 기사가 있잖아요. 예. 그 기사는 다 보도자료잖아요. 경기도에서.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예. 우리가 뽑았다. 그 기사의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이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장동 개발에 어떤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사장이 됐다라는 식의 어떤 저기가 있어요. 문장이. 이건 보도자료로 경기도에서 예. 뿌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 공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됐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거거든요. 예. 경기도 내에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민명의 책임만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주욱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2014년, 2015년은 박근혜 정부 하이었고 한나라당,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많은 수였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새누리당 예. 그런 거 대놓고 뭘 했겠냐. 돈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확인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얘기는 그런 거죠. 수입 배분 문제가 왜 이러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1,822억이라고 하는 한계를 졌느냐 이런 문제인 건데 예. 그러니까 1,822억 플러스 공원조성비랑 지하주차장 합치니까 2,760억에서 4,583억 정도의 이윤이 성남시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재명 지사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 민간 수익이 한 1,800억 정도가 최대로 날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지금 나타난 것보다는 작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간이 1,800억 정도를 최대로 가져간다고 치면 성남시가 한 4,500에서 4,600억 정도가 들어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900억 원 정도를 더 가져오게 해서 예. 북측 터널 공사비로 그렇죠. 가져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는 건데요.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진짜 이렇게 예측했는지에 대한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민간 수익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이윤이 낮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금이 특혜를 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특혜가 아닌 거죠. 특혜를 줬는데 자금이 글로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금 추적을 빨리 해야죠. 경찰이든 검찰을 빨리 해서 예. 특혜를 줬다라고 야당이 주장한다면 그 특혜를 준 사람에게 자금이 흘렀을 거다. 그럼 그걸 빨리 추적을 해라. 그럼 그 자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예.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얘기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종훈 평론가가 약간 뭐 반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보완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시장이 왜냐하면 그때는 참 얼마 수익이 안 돌아갈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을 좀 너무 적게 한 거 아니냐. 적게 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예. 그것 역시 사실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경기연구원이나 정책연구원, 경기도 산하의 예. 연구원들이 낸 자료가 있어요. 보고서. 예. 대장동 개발의 경우 주택 건설업자나 금융권 리스크가 없어져서 사업이 아주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경기연구원이 당시에 보고서 썼고요. 경기정책연구원은 도시개발 사업은 땅의 수용과 명도가 중요한데 이번에 지자체가 이렇게 성남시가 직접 이렇게 뛰어들면서 직간접 지원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미 그때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좀 쉽게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있었다는 거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예. 당시에 뭐 지금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무슨 브랜드화하고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치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기사들을 보면 하남시도 하남 도시 개발했고요. 수원도 영흥지구 개발했고 남양주도 양정지구 개발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40% 이상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그 계약을 주주 협약을 맺었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구조를 짠 것이냐?
아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게 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막대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수사가 급물살이다. 지금 뭐 경찰, 검찰 뭐 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최종 수익자 찾는 게 관건 아니겠는가? 그렇죠. 궁금합니다, 진짜 이게. 최종이 어딘지. 배당 수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자금 흐름 부서 이거 참 중요하다. 흘러가는 거 파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때 특혜 여부도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대장동 의혹 교는 검, 경, 공수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수사가 난맥이 아니냐. 그리고 관할권이 또 제각각이래요. 대상도 다 다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이거 그냥 뭐 흐지부지 용두사미 결론 아닙니까? 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 차례로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는?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맥락이 이제 저런 맥락이죠. 사실 뭐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공수처 따로 사실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를 갖다가 사실 다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더듬더듬 각각의 파트에서 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빠르게 수사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본질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띄우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난 내용이지만은 금융정보원 FIU에서 사실 6개월 전에 이 화천대유의 소유자인 사실상 소유자인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인출해 몇 천만 원씩을 계속 인출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건 무조건 이거는 바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6개월 동안 수사도 진행이 지금 잘 안 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수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 약간 이상해 보이는 현금 흐름을 포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됐으면 바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제고요. 또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패밀리, 소위 대장동 패밀리가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다든지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핵심인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손 놓고 이걸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빠르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검을 띄우자. 왜냐하면 지금 여당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의 인사들도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조금 자유롭고 정치적 압력에서 좀 자유로운 특검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띄워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라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너무 지지분이해진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상설특검법을 우리가 그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검도 상설특검법으로 인해서 뜬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국회 종족수로는 할 수가 특검을 띄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은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수사 철저히 받겠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법이면 일주일이면 특검 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컨트롤 타워도 없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가할 수 있는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수사의 이 세 주체 관할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일단 뭐 검찰, 경찰, 공수처, 공수처까지 전부 다 고발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상자들도 전부 다 이제 조금 뭐 고위 공직자들도 섞여 있고 민간인도 섞여 공직자도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특검 물론 필요하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특검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합동수사부를 만드는 거죠. 이른바 합수부. 네, 합수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거는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최종 수익자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을 띄워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당사자하고 연관된 흐름들, 자금 추적들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검찰, 경찰, 공수처가 꾸려진 합수부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역량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속도를 빨리 내서 당사자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특검까지 뭐 만드는 거는 조금 뭐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검경 공수처 합동으로 수사 가능하고 합수부 꿀 수 있고요. 자금 흐름만 꼼꼼히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답니다. 이거 파악하면 뭔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대인 변호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